안녕하세요. 여름철의 대표적인 명절인 단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 신윤복의 단오풍정, 아주 잘 그린 그림이죠. 조선 후기 때부터 이런 풍속화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런 민간인들, 특히 여성들은 그림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신윤복으로부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생부터 해서 지금 보시는 단오풍정처럼 동네 아낙네들이 그 잔치에 나가기 위해서 꽃단장도 하고 그네도 타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죠.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물장사인가요? 저 보따리 안에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화장품이라든가 놀이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산속 계곡 같죠?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마음껏 목욕할 수 있는. 근데 저 뒤에, 바위돌 뒤에 동자승들이 크흑대면서 뒤에서 이 모습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재미와 묘미를 더해주는 동자승이 나타남으로 해서 재미와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윤복은 여러 가지로 해학적이고 뭔가 자신의 생각을 그림 속에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단오풍정은 그래서 아주 좋은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오제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귀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재입니다. 2005년도에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강릉 지방의 향토적인 재래의식으로 대관령 국사 성황 모시기를 포함한 강릉 단오제 굿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라든가 민요, 모독대기, 관로 가명극 이런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좀 가장 큰 장이 열리는, 노천시장이 열리는 그런 데가 강릉 단오제예요. 강릉 단오제 가보면은 정말 인산이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야시장도 열리는 그런 축제의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면 행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이번 주말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면은 아주 재밌는 모습들을 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또 구경거리도 많으니까요. 구경 가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단오제는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흥행하는 잔치예요. 단오제가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성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 계절, 농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쪽에서는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 시기에 가장 바쁜 농번기예요. 옛날에는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별을 베고 바로 논을 갈아서 모내기를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음력 5월 5일쯤입니다. 그래서 남녘에서는 단오제를 치를 겨를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북쪽에서는 이모작이 안 되죠. 기후 관계 때문에 이모작이 안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모내기를 북쪽에서부터 쭉 해 내려오는데 모내기가 딱 끝나고 잠깐 짬이 난 때가 바로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그래서 강릉을 비롯하여 지금 그 북한 지역 이런 데서는 단오제를 아주 성대하게, 추석보다 단오제를 더 성대하게 치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유일하게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오제였던 법성포 단오제라고 있어요. 저희 고향인 영광 법성포는 뭐로 유명하죠? 그쵸, 조기, 굴비로 유명하죠. 소위 파시를 기해서, 파시는 보통 농촌의 장날은 5일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어촌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를 기해서 보통 15일에서 반달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장이 열립니다. 그걸 파시라고 그러는데 그거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법성포 단오제는 조선 중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여 년 동안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오제가 법성포 단오제예요. 법성포 단오제 유명한 게 뭔가니 그네뛰기 대회예요. 그리고 판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소리꾼들을 배출하고 했던 데가 법성포 단오제인데, 그네를 메워놓고 그네뛰기를 대회를 하는데 70년대인가 이 그네뛰기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때 법성포 단오제가 중단되었다가 현재까지는 열리고 있는 거죠. 저도 여기 가서 놀러가서 굴비를 정말 질리도록 얻어먹은 기억이 납니다. 법성포 단오제도 올해 아마 열릴 겁니다. 이런 단오제에 가면은 각종 씨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활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 재밌거리, 그리고 잘하면은 상품도 탈 수 있는, 상품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단오제니까 여기저기 시간 되시면은 놀러 다니는 것도 몸과 마음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오제는 꽤 오래된 전통인데 고려 때는 9대 명절 중에 하나였었고, 농번기 때 이제 단오가 있다 보니까 거의 세지 못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창포에 머리 감기라든가 아니면 수리떡 해먹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면이 이어져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가물가물한데 그네를 배워준 거예요. 버드나무인가 뭔가 좀 큰 나무에다가 어른들이 그네를 배워줬는데, 거기서 그네 타던 아주 찌릿찌릿하고 호습던, 전라도 표현으로는 호습다고 그래요. 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짜릿한 그런 느낌을 호습다고 하는데, 그 호습던 그 느낌, 이게 아직까지도 제 몸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그네를 배워주던, 아이들을 위해서 그네를 배워주던 풍습은 독일의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고 있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풍습, 그 다음에 뭐 장례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찍어서 아주 근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남긴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큰 그네를 아이들을 위해서 메워놓고 아이들이 타는 모습, 이게 영상으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으로 갈수록 단오가 성행한다고 했는데, 북한에 그네 뛰는 처녀인가
그런 노래가 유튜브에서 검색이 돼요. 근데 예전에 그 그네뛰기 대회를 하면은 도대체 1등, 2등, 3등 이걸 어떻게 뽑았을까? 그 측정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네뛰는 처녀라고 하는 그 노래 화면을 보면은 소나무 위에 그네를 메고 그 다음에 그네를 뛰면서 그 발로 찰 수 있는 어떤 이런 물체를 걸어놔요. 그거를 얼마나 몇 번 찾는가, 찾는지 못 찾는지 이렇게 이제 겨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성포 단오제를 보면은 그네에다 줄을 매달아 놔요. 그러면 그 줄이 어디까지 갔는가, 길다랗게 이제 줄이 그네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줄이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뭐 1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았겠죠. 여러 가지 민속 행사 중에 단오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놀이는 그네뛰기입니다. 이거는 춘향전에도 나오죠. 성춘향과 이도령이 만나가지고 그네뛰는 모습을 이도령이 보고 거기에 또 반해서 뭔가 썸씽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죠. 단오라는 말은 한자 말이기 좀 어렵긴 하는데 풀어보면은 단오, 단자는 첫째라는 말이에요. 첫째. 오는 첫 번째 5일. 첫째 5일이니까 5월 단오면은 5월 5일을 뜻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자말로 천중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천중절. 무슨 말이죠? 하늘 맨 가운데 태양이 오는 날. 그 다음에 단양절. 단양. 첫 번째로 태양이 꼭대기에 또 오르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중오절. 그 중구절 있죠. 중구절. 음력으로 9월 9일. 중오절은 음력으로 5월 5일. 5가 겹친 날. 그러니까 5월 5일이라는 거죠. 근데 원래 순수한 우리말로는 단오날을 수린날이라고 그래요. 수린날. 그 수린날이 잘 쓰이지 않고 옛날 어른들이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정확한 단오날의 명칭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놀이문학에 단오날보다 수린날이 더 좋아.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달고 썼는데 그 수린날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그럼 수린날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단오날 수리치, 수레떡 해먹는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수레처럼 생긴 떡을 해먹는 날이에요. 그럼 왜 수레처럼 생긴 떡을 해먹었을까요? 수린날이니까 그러죠. 그럼 수린날이 무슨 말일까? 수렛날이라는 말이기도 해. 수렛날. 그 수리가 무슨 말일까? 어디서 왔을까?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수린날의 어원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수리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순수한 우리말이기도 하고 그 산스크리트에서 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수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태양 또는 태양신을 의미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요가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요가 중에 수리야 나마스카라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옮기면은 태양 경배. 그게 이제 수리야는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태양. 인도신 중에 수리야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수리, 태양.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둥그렇잖아요.
아, 수리는 둥그렇구나. 수레 바퀴도 둥그렇죠. 그래서 수레떡. 그 둥그런 수린 날. 무슨 말이죠? 태양날이란 말, 태양의 날. 태양절. 그 수리라는 말은, 인도의 수리야, 태양신, 그 모양을 보면은 또 동그랗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수리야라고 하는 수레, 우리나라에도 고려 고분벽화에 수레의 신이 있어요. 수레신.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모양을 보면은 지금 해먹는 수리치, 수리떡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인류는 특히 우리나라 조상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태양에 대한 절대적인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수린날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고려 소교 중에 동동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요즘 아이들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수린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5월 5일에 아의 수린날 아침 약은 즈문하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5월 5일 수린날 아침 약은 즈문하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여기에 수린날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수린날, 태양절, 이 수린날이란 말이 딱 알맞춤한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스크리트에 다누라고 있어요. 다누. 그거를 해석한 걸 보면은, 풀어 쓴 걸 보면은, The day of the 수리야, sun, 태양이란 말이고, 수리야는, The sun god, 태양신이란 말이다. 수리야는 이 말이에요. 즉, 수리야 날, 태양의 날, 또는 태양신의 날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아마, 이런 수리의 날이 고려 때까지는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에 와서 대부분 이제 한자말로 바꾸면서 이 수리아가 거의 쓰이지 않고 단호라는 말이 정착되어서 남이나 북이나 다 단호라고 하는데, 물론 단호라고 하는 이 풍속은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입니다. 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동아시아권에서는 수천 년 동안 문화를 공동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나 단어의 유래,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중국에서는 누구죠? 구론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면서 제사 지내는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강릉 단오제가 그 향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즉 삼국시대 신라시대에는 김유신 장군에게 제를 올리고, 그러다가 고려시대 되고 그러면서 범일국사에게 제사를 모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봤던 거는 단오라고 하는 그 절기, 단오라고 하는 행사 자체보다는 단오 굿에 중점을 두고 인류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그런 문화로 지정을 한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베트남도 음력을 세고 그러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단오날이 몇 월 며칠일까요? 일본은 좀 아이러니해요. 그 명치유신의
명분이 뭐였는 거 아니? 서양이 발달된 것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실용 때문이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서양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단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력,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이들은 음력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양력만 써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단오날이 언제일까? 양력 5월 5일 날이에요. 우리나라 어린이날. 일본 사람들도, 일본 애들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단오날이 일본에서는 어린이날이니까. 근데 문제는 5월 5일, 양력 5월 5일 날 태양이 정중앙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음력 5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던 게 뭔가니, 단오 이전에 난 모든 풀은 먹어도 해롭지 않다. 오히려 이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아직 태양빛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는 거죠. 아무거나 뜯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5월 5일 단오날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풍습에 단오선 해가지고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아까 남쪽에서는 추석이 성행하였고 북쪽에서는 단오가 성행하였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단오를 어떻게 세고 있을까? 좀 궁금하죠? 북한에서 소개하는 단오를 보면은 추석날에 선조들의 산소에 찾아가며 단오날에 즐겁게 노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민들의 풍습입니다. 김일성 저작집에 이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선의 민속 전통이라는 책에 단오날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삼국지 위지 한전에 의하면 고대 시기 진국의 마한 지방에서는 5월에 파종이 끝나면 한데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논다고 하였다. 기록에 5월 5일이라는 말은 없으나 대체로 같은 절기이고 진행한 민속놀이나 의례도 단오날의 것과 유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단오를 민간에서는 수린날, 설의날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삼국 시기부터 쓰기 시작하여 근대까지 그대로 불러왔다. 단오를 수리라고 했다는 기록은 7세기 중엽에서 신라의 거등용공이란 사람이 자기 이름이 단오인데 차의라고 한다. 차의는 수르의 리두 글자이다. 18세기 기록에는 민간에서 수리날이라 하는데, 수리난 우리나라 말로 수레이다. 이날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단오를 수리날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에서는 대부분 수리날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식인들이 한자말로 단오, 천중절, 중오절 이렇게 하면서 수린날이 사라져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오날에 단심줄놀이, 남쪽에서 이제 단오날 단심줄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장명루 만들어주기,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단심줄놀이는 동해청, 서해백, 남해적,
북에 흑, 중앙에 황,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오방색이 우리 전통 색깔인데, 단심줄놀이가 이 오방색을 골고루 섞어서 보통 이제 8가닥이나 10가닥 아니면 12가닥을 엮고 풀고 하는 그런 놀이예요. 북한의 단천지방, 함경남도 단천지방에서 성행하던 그런 놀이였는데 어린이 놀이였다고 그래요. 어린이들이 놀면 이제 어른들은 옆에서 꽹과리나 뭐 장구 이런 악을 쳐주고 어린이들이 이 청가닥을 엮었다 풀었다 했던 놀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기 용인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경기동부 어린이집 연합이라고 하겠죠. 거기서 이제 단오 잔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풍물도 치고 강화술래도 하고 그 다음에 단심술놀이를 좀 해보자 해서 제가 가서 거들어 주었는데 어린이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같이 얼기설기 엮었어요. 뭐 이제 그렇게 해본 경우는 처음인데 보통 이제 이 단심줄놀이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용놀이에요. 무용놀이. 서로 엇갈리면서 천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엮었다 풀었다 하는. 근데 이제 한 가닥에 막 10명 뭐 10명 막 이렇게 아이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무용이 되겠어요? 강강술래를 가지고 이제 그걸 엮어내는데 제가 강강술래 하면은 후창으로 강강술래 하면서 엮어야 되는데 그 떼거리 했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니면 이거 자기 갈 길도 바쁜데 노래 부를 후창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얼기설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잘 엮었어요. 그런 식으로 동네별로 다른 날 마을 잔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명루는 물론 이제 중국과의 그 연관성이 없잖아요. 있고 그러겠지만은 오방색 뭐 음양오행설이라고 해서 다 중국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음양오행설을 만든 사람이 태오복희 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태오복희 씨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권은 공동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추억은 기억하는 자의 것이고 전통은 지키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장명루는 말 그대로 길장, 목숨명, 그 다음에 실루, 그러니까 실로 짜주는 이 팔찌예요. 팔찌. 그 뜻은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이야 큰 사고 나지 않는 한 그대로 뭐 80세, 100세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워낙 이제 질병이나 이런 데 대처할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영아 사망률부터 해서 유아 아동 사망률이 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팔찌를 차고 다니면은 건강할 거라고 하는 또 장수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주는 거죠. 행운의 팔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올해 단오는 꽤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해방된 지 뭐 1,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이 가능한 그런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특히 강릉 단오제, 그 다음에 영광 법성포 단오제 올해 열리니까 시간 되시면은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바람 쐴 겸 구경 삼아서 가셔서 같이 끼어 놀기도 하고